예, 취재 기자와 이 사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박 기자, 5월 3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될 텐데요. 이렇게 되면 바로 검수완박이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일단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5월 3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 이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. 네.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앞선 인터뷰에서 개정안에 대해 잘 된 것이라고 말한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예, 그동안 검찰에서 계속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 따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? 대검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폭이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. 이 고검장급에 이어 전국 지검장들이 단체로 사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선 법 통과가 이루어지면 단체로 사표를 내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예, 검찰 내부에서야 반발을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학계라든지 법조계, 시민단체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? 비판은 법 쪽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라임 피해 사건을 대리했던 김정철 변호사는 네. 민주당을 향해 민폭당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을 내놨습니다. 네, 그렇게 비판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까? 일단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검찰은 앞으로 경제, 부패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대형 참사나 방위 사업 비리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이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. 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.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. 네, 형사소송법 개정안 5월 3일에 통과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건 또 어떻게 바뀌는 거죠? 가장 큰 핵심 문제는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앞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발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. 장애인권법센터의 김혜원 변호사는 네. 법이 통과되면 서민 민생 사건은 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직접 고소가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선 공익제보자가 비리를 고발해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다시 다툴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박병현 기자였습니다.